안녕하십니까. 동탄 상가박사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률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 투자 수익률 계산의 기본입니다. 대출 하나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계산했을 때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자는 연소득이 되겠고요. 분모는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분자의 연소득 같은 경우는 월차임에 곱하기 12를 하시면 되겠고, 분모의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10억짜리 상가에 보증금이 7천만원, 월차임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연소득은 4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시면 되겠고요. 투자금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 10억에서 7천만원을 차감하면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시게 되면 수익률은 5.2%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매매가 5억에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200만원 상가 같은 경우는 1번 사례와 동일하게 계산하게 되면 수익률은 5.3%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매매가 3억에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130만원 상가 같은 경우는 5.8%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든 10억짜리 상가 보증금 7천에 월 400, 5억짜리 상가 보증금 5천에 월 200, 3억짜리 상가 보증금 3천에 월 130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매매 또는 분양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히 되는 상가 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또한 현재 거래가 활발하게 수도권에서 현재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수익률 같은 경우는 5%에서 6% 사이이기 때문에 요번에 예를 든 1번부터 3번까지 사례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매매 또는 분양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는 분양가 부담 때문에 전액 현금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을 때 투자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분자의 월차임 곱하기 12, 분모의 매매가 마이너스 보증금 하는 부분은 앞부분과 동일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연소득 부분에 대해서 연이자는 차감해 주셔야 되겠고요. 분모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대출금 부분을 차감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앞의 사례와 그대로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연소득 부분에 대한 대출이자 5억 곱하기 3%, 분모의 투자금, 전체 매매가에서 50% 대출 금리 3%를 가정했기 때문에요. 대출금 5억을 차감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실제 투자 수익률은 7.7%가 되게 됩니다. 앞에 전에 현금 투자 시 5.2% 투자 수익률보다 2.5%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에 투자 사례와 동일하고요. 매매가 5억, 보증금 5천, 월 200만원 사례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대출을 받아 투자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투자한 거에 대한 이자 부분, 분자에 감안해 주시면 되고, 대출금에 대한 부분 분모에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수익률은 8.3%가 나오게 되고,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 수익률 5.3%보다 3%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보증금 3억, 매매가 3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부분 그대로 동일하게 되겠고요. 대출 받았을 때 발생한 이자 1억 5천에 대한 3%, 분자에 반영해 주시면 되고, 대출금 1억 5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 2번 사례와 동일하게 전액 현금 투자 시에는 5.8% 수익률이
9.3%까지 약 3.5%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전액 현금 투자 시보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 쉬운 우리말로 지렛대 효과라고 하고요. 글로 설명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출을 발생시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가 현금을 10억 보유한다고 했을 때 10억짜리 상가를 사면 매매가가 5%올 시 5천만원 상승을 하지만 내가 10억 현금 보유하고 10억 대출 받아서 20억짜리 상가 투자했다면 동일하게 5% 상승했을 경우에도 1억이 더 증가하게 매매가가 1억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단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을 시에만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상가는 10억짜리 상가, 5억짜리 상가, 3억짜리 상가 있고요. 보증금 월차임 모두 동일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 5.2%에서 5.8% 되는 수익률이 대출을 80%까지 받았을 때 18.5%에서 28%까지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80%까지 대출이 발생되진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 40%, 50%, 60% 선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감안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가별로 수익률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않은 수익률만 비교하셔야지 대출을 받은 수익률을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똑같은 10억, 매매가 10억에 보증금 7천, 월차임 400인 상가를 두고 50%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는 5.2%, 40% 대출을 받았을 때는 6.8%, 60% 대출 받았을 때는 9.1%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의했을 때 상가를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만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셔야 정확한 수익률 비교가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시면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지만 순소득이 너무 줄어들어서 상가 투자하는 의미가 별로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매매가 10억에 보증금 7천, 월차임 400만원짜리 상가는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 상가를 대출을 80%까지 받게 되시면 월차임은 400이지만 월 이자가 약 200만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200만원 밖에 없게 됩니다. 10억짜리 상가를 투자하시면서 월 200만원 받자고 실제 순소득 200만원 올리자고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셨을 때 내 손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대출 발생별로 순소득 금액은 각각의 사례별로 계산을 해보시는 게 투자 판단 시 정확하게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부분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흔히 세전 수익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이란 부분은 각각 개인마다 상가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비교해서 각 상가별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세전 수익률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다도 어떤 세금들이 부과되고 있고 그 세금들이 투자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투자 의사 결정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세금이긴 하지만 상가 투자 시 투자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있고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분양 시에는 납부를 하고 환급받게 되며 대부분 일반 과세 임대사업자를 내고 환급받게 되며 매매 시에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를 하고 환급받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 고려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고요.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투자자, 즉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 시 고려 요소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취득세가 부담돼서 상가 대신 아파트, 주택을 투자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방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상가 취득세 4.6%가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일회성 세금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 수익률 계산할 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동일한 매매 가격인다고 했을 때 작년까지는 상가에 대해서 재산세가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정부에서 시가와 기준 시가 사이의 갭을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도 거의 향후 몇 년 안에 100%까지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아파트를 투자하시나 상가를 투자하시나 재산세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상가 투자 시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과 대상이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 공시지가가 80억 초과 시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 투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요. 고액 자산가가 보유한 대형 꼬마 빌딩도 아니고 대형 오피스 빌딩 외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상가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차년도 5월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가 투자 시는 일회성 또는 1회 납부하고 끝나거나 환급받거나 또는 동일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모두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때는 투자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종합소득세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내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는지, 상가가 본 취득하려고 하는 한 가지 상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또 상가가 있는지,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소득을 받는지, 예금이 있어서 이자소득을 받는지에 대해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분은 세무사 상담에서 먼저 투자 전에 고려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상가 투자 시 크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아니며 기존 소득을 파악하고 내가 이 상가를 신규로 취득했을 때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 또는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서 세전 수익률 말고 실제 세후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더 정확한 투자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 투자 수익률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